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꼬마빌딩의 시험과 빌딩 시장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루는 빌딩 수다방입니다. 오늘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빌딩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투자 방법, 그리고 꼬마빌딩 관련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꼬마빌딩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많은 빌딩 거래 속 뒷이야기, 그리고 실제 투자자분들의 실제 상황 이야기를 과감없이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려 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크부동산 중개법인 부사장 빌런입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최근 부동산 기사,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몇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3월 5일 기사인데요. 1월 서울 업무 상업용 건물 거래 반토막 1조 원 붕괴, 아주 자극적이죠. 지난해 1월 서울의 상업용 업무용 건물 거래가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나며 1조 원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글인데요. 보시면 이 기사에서도 1월달 업무용 빌딩 거래가 2건이 그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빌딩,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루는 꼬마 빌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프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 1월에는 명절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또 명절 사이에 또 뭐가 있었죠? 저희가 임시공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달 업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길은 명절 때문에 앞뒤로는 거래를 좀 보시는, 관망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월달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1월달 거래량이 그렇다고 이렇게 지표만큼 절벽이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처럼 절벽적인 거래량은 아니었고요. 저희 중개법인만 해도 꽤 많은 거래들이 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은 조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요.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꽁꽁, 서울 아파트 가격만 증가 상승. 사실 요즘에 이슈죠. 토호조 때문에 많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은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또 강남구나 송파구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뭐 했다가 풀었다, 좀 말이 많은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집가 상승은 없었어요. 빌딩이나 아파트나 모두 부동산인 건 맞지만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빌딩 가격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전국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아파트 거래만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반이고요.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장, 창고 등 한 달 전 대비 46%,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이 43.7%, 오피스텔이 36%. 하지만 상업용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24%의 하락률,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주요 깊게 봐야 될 부분이 공장 창고인 부분인 것 같아요.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시황과도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실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떠신지. 그렇기 때문에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쌓아두거나 판매를 위해서 공장 창고의 부지를 넓힌다거나 그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적인 부분이 많은 이슈다 보니까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 부분은 되게 축소하시고 오히려 거래 없이 가지고 있던 창고도 줄이려고 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시려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공장 창고에 대한 거래는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장에 맞춰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가 사무실도 43.7%인데요.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창업을 안 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또 1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에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없고요. 모든 지표가 43.7%가 감소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그냥 보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왜 감소됐는지를 한번 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나머지 지표를 보실 때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어서 최근 거래량을 일단 간단하게 지켜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연예인 수지 씨가 샀다는 빌딩이 뭐 얼마가 올랐네 막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월 17일 날 나온 뉴스고요. 수지 21살에 현금으로 산 삼성동 꼬마 빌딩이 9년 만에 43억이 올랐다라는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와 있고, 2016년도 4월 본인 명의로 삼성동 소재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을 했다. 근데 현재 가치가 지금 약 80억으로 추정된다라는 부분이고, 다들 아실 거예요. 배수진님께서 구입하신 이 빌딩이 어디 있는지도 뭐 다 아실 거고, 사실
여기가 투자를 한 지가 지금 거의 10년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부동산이 2배 차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도 보시면 10년 전 아파트 가격이랑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저는 거의 집가 상승은 한 2배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도 이걸 잘 투자하였느냐 라고 봤을 때 잘 투자하신 거죠. 결국엔 2배에 대한 결과가 올랐으니까. 하지만 뭐 이게 반대로 말하면 대박이냐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대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빌딩도 그만큼 더 집가 상승이 올랐고 더 좋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 빌딩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지만 반대로 모든 걸 본다면 뭐 꽤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어서 손예진 244억에 산 건물 텅 비었다. 대출이자 5천만 원이라고 해서 3월 27일 기사가 떴습니다. 배우 손예진이 2022년 244억에 매입한 상가 건물 한 달 이자가 5천만 원에 달하는 분석이 나왔고, 그다음 현재 서울 강남 논현동 대로변에 아주 좋은 곳에 건물 증축하기 위해서 240억 정도 가치가 되는데 현재 공실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들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공실이에요. 지금 공실이 많다, 공실이 걱정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산다, 건물을 사면 공실 때문에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의 거래,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거든요. 아파트와 달리 뭐 확정 신고를 받는다든지 뭐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거래가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공실률 추이를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대로 메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 공실을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로변에 공실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추가적으로 강남대로 이면을 돌아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장기간 공실인 꼬마 빌딩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물 경기 하락과 또 이로 인해서 회사의 확장성 부재,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 감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1층 혹은 2층, 3층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실률이 비어있는 빌딩이 많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임대료 조금 낮춰가지고 임대를 맞추면 되지 않냐, 그것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당장 낮춰서 모든 공실료를 해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 그러실 수 있는 임대인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임대를 한번 맞추게 되면 처음에 맞춘 임대료 안에서 거기서의 인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조금 더 버티고 더 많은 혹은 더 자기가 설정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임대료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남 핵심 리테일 상권이랑 그다음에 청담동, 그다음에 가로수길 이런 데도 아직 공실률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건물에 대한 거래는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집가 상승도 보시는 건물주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신논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 로데오의 권리금도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거든요. 평일 저녁에는 조금 한산한 부분이 많고, 저도 압구정 로데오를 자주 가지만 평일 저녁에는 조금 한산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밤 되면 완전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 대한 매출이 조금 커버가 어렵다 보니까 권리금도 조금 낮아지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성수는 안 그래. 맞아요. 성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평일 낮, 저녁, 주말 낮, 주말 저녁 상관없이 모든 상권들이 활발히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수의 집가도 끊임없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래서 공실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공실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공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실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과연 내가
눈여겨보는 이 건물 자체가 공실로부터 안전한지 혹은 공실이 되어도 내가 감당 가능한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아닌 건물에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건물도 강남에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좀 찾아서 경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재 임차인으로 유지하시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뭐 다른 임차를 맞추시던지 아니면 명도를 통해서 뭐 한 번 더 건물의 가치를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떻게 말하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 강남 불패라는 단어가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가격은 후순위. 첫 번째가